운명의 모래시계 6화. 엇갈리는 마음들. 일부 진영의 불안한 아침. 아침 식탁.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민주는 말없이 영찬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진영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민주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영찬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민주를 바라봤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민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진영은 어젯밤 민주의 냉정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주야, 오늘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이라도. 됐어. 바쁠 텐데. 민주가 진영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답했어요. 진영은 그 반응에 당황했어요. 평소에 민주라면 그래, 기다릴게라고 했을 텐데. 혹시 뭔가 알아챈 건 아니겠지? 호텔에서 나경이와 있는 걸 봤나?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나경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김시연 회장의 사위가 되는 것, 그것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자신에게도 더 큰 기회였거든요. 2부 나경의 신경질. 같은 시간 나경은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으며 진영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언제 자기 와이프한테 이혼 이야기 꺼낼 거야? 나경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 진영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성급하다고? 벌써 몇 달째야. 나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새 자기 와이프 태도가 전과 다르다며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쉽지가 않아.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나경이 마사지사에게 나가라고 손짓하며 일어났어요. 사랑해. 하지만 뭐? 20년 된 자기 늙은 와이프가 나보다 더 소중해? 진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하네. 진짜 나보다 더 소중한가 보네. 나경아, 그게 아니고. 됐어. 끊어. 전화를 끊고 나경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박진영,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나경은 분을 못 이기고 스파 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며 발광을 했습니다. 문 밖의 스파 직원들은 나경의 소란이 문 밖까지 새어나왔지만 익숙한 듯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일했습니다. 3부 민주와 미선의 가증스러운 대화. 오전 고등학교 교무실. 민주는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민주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절친 미선이 말을 걸어왔어요. 민주는 미선을 바라봤어요. 남편의 외도를 호텔에서 처음 본 그날, 그 현장에는 미선도 함께 있었거든요. 민주야, 요즘 우리 대화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요새 일도 바쁘고 좀 힘드네. 너는 요즘 어때? 미선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나도 그냥.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요즘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 미선이 정말 걱정하는 듯이 말했어요. 민주는 속으로 코웃음 쳤어요. 네가 내 걱정을 해?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다 알고 같이 어울리면서.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다행이고. 진영씨도 잘 지내시지? 미선이 진영을 언급하는 순간 민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왜 갑자기 우리 남편을 근황을 물어? 그냥 요즘 변호사들이 바쁘다고 하길래. 맞아, 정말 바빠. 특히 새로 들어온 변호사들과 일할 때 특히 바빠서 외박도 잦은 것 같아. 민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렇구나. 미선이 너 정말 뻔뻔하네. 다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다니. 민주는 미선을 차갑게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아는구나.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사부선제에 계획된 만남. 점심시간, 민주가 학교 앞 편의점에서 간단한 식사를 사려고 할 때였어요. 안녕하세요.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선재가 서 있었어요. 선재씨. 민주가 놀라며 인사했어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우연이네요. 선재가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민주의 일과를 파악해서 의도적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혼자 점심 드세요? 네.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저도 점심때가 됐는데 같이 드실래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요즘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혼자 있기가 싫었어요. 좋아요. 오부 선재와의 대화에서 느끼는 위로.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시네요. 선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가요?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민주는 선재의 다정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 요즘 집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선재가 배려 깊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민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남편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 같지 않아요. 선재의 가슴이 아팠어요. 진영의 배신을 알고 있기에 더욱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요? 뭔가 다른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신이 서세요? 이미 확인했어요. 민주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선재는 민주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힘드시겠어요. 그 순간 민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선재의 손길이 어딘지 익숙했거든요. 육부 진영의 양다리 전략. 오후 진영의 로펌 사무실. 진영은 나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경아, 아까는 미안했어. 오빠, 나 정말 힘들어. 나경의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방법을 찾을게. 어떤 방법? 민주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거야. 어떻게?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진영은 사실 민주와의 이혼에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래서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차라리 민주가 자신에게 실망하도록 만들어서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죄책감을 덜고 시간도 벌고 싶었죠. 민주와 나경 둘 모두에게 비겁한 행동이었어요. 정말? 그럼 언제까지? 한 달? 아니, 2달만 더 기다려줘. 오빠, 나 정말 사랑해. 당연하지. 너만 사랑해. 거짓말이었어요. 진영은 여전히 민주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시현 회장의 사위가 되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7부 과거 회상. 6개월 전 계획된 만남. 6개월 전 서울 시내 대형 로펌 사무실. 진영이 중요한 기업 인수합병 건으로 회의를 마치고 로비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리셉션에서 누군가 상담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나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진영 변호사님을 뵈러 왔는데요. 본인의 이름이 들려 진영은 리셉션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박진영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진영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나경이 진영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조사에서 알고 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거든요. 나경이 명함을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김나경입니다. 진영이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김앤파트너스 많이 들었습니다. 나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희 클라이언트 건으로 상담을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진영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이. 나경이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시현 회장님 건입니다. 진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김시현 회장님이요? 그 대기업 김앤그룹에. 나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건이라 간단한 상담이라도 가능하실까요? 나경이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8부 나경의 계산된 접근과 진짜 마음. 나경의 회상. 사실 나경은 이미 진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놨어요. 아버지가 관심 있어하는 유능한 변호사.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여자와 결혼한 지 15년이 됐고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까지. 나경 자신도 변호사였기에 진영의 실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었어요. 정말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아버지가 관심 있어하는 인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진영을 만나보니 변호사님, 정말 카리스마가 있으시네요. 소문대로군요. 나경이 진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영의 날카로운 법리 해석, 자신감 넘치는 말투, 그리고 성공한 남자의 여유로움. 나경은 점점 진영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연인 시절까지 합치면 20년 세월의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한눈 팔지 않고 가정을 소중히 하는 건실한 남자라는 증명이라 생각했죠. 박진영, 널 반드시 내 남자로 만들겠어. 김 변호사님도 상당히 예리하시네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영이 나경의 법리 해석에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김앤그룹의 김시현 회장님과는? 진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제 아버지예요. 나경이 자연스럽게 답했어요. 그 순간 진영의 눈이 번쩍했어요. 김시현 회장의 딸. 그것도 뛰어난 변호사인.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변호사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찬입니다. 진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김시현 회장이 자신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딸이자 동료 변호사인 나경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부부 진영의 야심과 선택, 진영의 회상. 그날 이후 나경과 업무적으로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공동으로 맡은 사건들이 생겼거든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 정말 훌륭했어요. 나경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친 진영에게 말했어요. 김 변호사님도 큰 도움이 되셨죠.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님 실력에 대해 정말 높게 평가하고 계셔요. 그 순간 진영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기회라는 것을.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인 지금 위치에서 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대한 인맥이 필요했어요. 김시현 회장 같은 거물과의 연결고리. 처음에는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민주화는 또 다른 매력에 도발적이고 섹시한 나경에게 점점 끌렸죠. 진영 오빠, 저 같은 여자는 어때요? 나경이 진영의 손등을 살며시 쓸어올리며 말했어요. 진영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나경도 뛰어난 변호사였고 함께 일할 때의 시너지가 정말 놀라웠어요. 민주화는 다른 지적인 자극과 새로운 설렘. 10부 두 사람의 금지된 사랑. 5개월 전 늦은 저녁 진영의 개인 사무실 안. 진영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나경이 진영에게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오빠,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 나경이 의자에 앉은 진영의 등 뒤에서 목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나경아, 나는. 서류를 넘기던 진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결혼하신 거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영은 갈등했어요. 민주에 대한 20년의 정, 그리고 나경에게 느끼는 강렬한 끌림.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나는 유부남이고 너는 앞길이 창창한 김시현 회장과의 인맥을 만들어 더 큰 성공을 이루고 싶은 야망과 매력적인 나경. 하지만 민주와 영찬이가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진영은 목에 감긴 나경의 팔을 천천히 풀며 말했어요. 나경아, 넌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지금 느끼는. 그 순간 나경이 진영의 뺨을 감싸며 입 맞춰왔어요. 둘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진영은 참고 있던 욕망이 폭발했어요. 나경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히고 둘은 격렬한 키스를 이어갔어요. 나경아. 한참 만에 입술을 뗀 둘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바라봤어요. 오빠, 오늘 나랑 같이 있어요. 그렇게 둘의 위험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11부 현재로 돌아온 나경의 조바심과 이상한 징조. 현재 나경의 방. 나경은 그때의 달콤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오빠가 자꾸 미루고 있어. 설마 나를 버리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돼. 20년이나 된 그 지긋지긋한 인연을 나 대신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서야. 그럴 리 없다 부정했지만 나경은 불안했어요. 본인과 사랑을 속삭일 때 진영의 달콤한 모습과 아름답고 섹시한 자신의 매력, 또 든든한 재벌 처가를 얻게 될 미래. 객관적으로 놓고 봐도 나경을 선택했을 때
진영이 얻게 될 것은 20년 된 낡은 인연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죠. 그런데도 진영은 이혼을 미루고 있었죠. 서둘러도 모자를 파네요. 나경은 계속 조바심이 났어요. 꼬르륵. 아, 그러고 보니 나 오늘 밥을 한 끼도 안 먹었나? 나경은 최근 조바심과 불안함 때문에 입맛도 없었고 최근 들어 뭘 먹어도 이상하게 속이 안 좋고 울렁거려 끼니를 자주 걸렀습니다. 이상하네. 어디 아픈가? 12부 민주의 냉정한 관찰. 저녁 민주가 영찬의 학원 앞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또다시 건너편 호텔에서 익숙한 실루엣들이 보였어요. 이번에는 충격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또 만나고 있네. 뻔뻔하게.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진영과 나경이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나경이 진영의 팔에 매달리는 모습까지. 이제 증거를 모아야겠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민주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더 이상 상처받는 아내가 아니라 복수를 계획하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사립 탐정한테 이 사진도 전달해야지. 시간과 장소, 횟수, 모든 걸 기록해야 해. 민주는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적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얼굴이지만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영찬이 학원에서 나왔어요. 엄마, 늦었어? 아니야. 괜찮아. 민주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너희들이 나를 바보로 알았구나. 13부 진영의 뒤늦은 후에 저녁 집에 돌아온 진영. 영찬이가 혼자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영찬아, 엄마는? 엄마,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진영의 가슴이 불안해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민주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민주 늦을 예정이야. 저녁은 영찬이와 먹어. 진영은 급하게 민주에게 전화했지만 민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상해. 민주가 이렇게 늦는 일이 없는데. 진영은 문득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14부 선재의 품에서 찾은 위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있는 민주.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선재였어요. 선재씨, 왜 여기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선재의 걱정 어린 말 한마디에 영찬의 학원 앞에서부터 애써 참아온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흑. 아무리 끝났다고 인정했어도, 아무리 이혼할 결심을 했어도, 아무리 이제는 남이라고 생각한데도 20년 세월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서럽게 우는 민주의 모습을 보는 선재의 마음은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20년간 잊지 못하고 헤매이던 내 소중한 민주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 진영을 죽이고 싶었어요. 선재는 민주가 편히 울 수 있게 어깨에 기대도록 했어요. 이제 정말 확실해졌어요. 그이와의 20년 세월이 모두 끝났어요. 선재는 민주를 조용히 안아줬어요. 괜찮아요. 제가 민주씨 옆에 있을게요. 항상. 그 순간 민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선재의 품이 어딘지 그리웠거든요. 선재씨, 고마워요. 민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제든지 힘드시면 부르세요. 제가 곁에 있어 드릴게요. 선재가 민주의 어깨를 가만가만 쓸어주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더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민주는 선재의 따뜻한 말과 가만가만 어깨를 쓸어주는 부드러운 손길에 벌겋게 달궈진 가슴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꼈어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날부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정말 오랜만의 편안함이었습니다. 15부 나경의 비밀스러운 준비. 깊은 밤, 나경의 방. 나경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요즘 자주 느끼는 이상한 증상들. 미식거림, 예민해진 후각, 그리고 늦어진 생리.
나경이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작은 포장지에 쌓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어요. 혹시, 설마, 나경의 손이 떨렸어요. 포장지를 뜯어보니 임신 테스트기였어요. 만약에 정말이라면. 나경이 중얼거리며 테스트기를 바라봤어요. 오빠, 그럼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거야. 나경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대와 불안,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나경이 테스트기를 들고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어요. 진영과 나경의 불륜 관계가 시작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야심과 계산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이제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선재의 위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과연 나경의 의심은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세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혹시라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